이번 영상은 2022년도 경희대 정시 지원 시 몇 개를 틀려야 합격 가능선인지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합니다. 2022년 정시를 준비하면서 경희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정시를 알려주기 위해 백분위도 준비해 보았고 환산 점수도 준비하고 표준 점수도 준비해 보았으나 경희대 특정학과를 환산 점수로 563점, 표준 점수로 383점, 백분위로 91%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 분이 절반도 안 됩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몇 개 틀리면 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표준점수 100분위 환산점수가 아닌 실제 2021년도 성적 기준으로 몇 개를 틀려야 지원 가능한 수준인지로 알려드립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으로 산정을 했고요. 국어, 수학, 탐구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1년도 인문계 수능 도수 분포표입니다. 과목은요, 국어, 수학, 나형, 사탐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1년도 자연계 수능 도수 분포표입니다. 경희대는요, 국어, 수학, 가형, 과탐은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로 과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성적의 경우 2021년 펑크가 난 상황은 예외이고요. 실제 지원 시 가능한 범위의 일반적인 점수 기준이고요. 과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외적으로 컷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학과들은요, 영상 중간에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희대의 경우 정시에서 반영 영역 및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인문계의 경우는요, 국어가 35%이고요. 수학은 25%,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다 포함할 수 있고요. 탐구는 사탐이나 과탐 다 포함할 수 있어서 두 과목에 20%가 들어갑니다. 영어는 15%이고요. 경희대의 경우 특이하게 한국사가 5%가 들어갑니다. 인문계의 계열은요,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생활과학대학, 건축학과, 간호학과가 들어가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요, 국어가 25%이고요. 수학이 35%이면서 35% 되는 그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는 20%가 들어가고요. 영어 15%, 한국사 5%가 들어갑니다. 계열별 단과대학은요, 자유전공학과, 전경대학, 경영대학, 국제대학, 호텔관광대학, 지리학과 인문이랑 한의예과 인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인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20% 들어가고요. 수학의 경우는요, 확률과 통계를 볼 수가 없고요. 미적 기하만 35%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탐구의 경우도 사탐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과탐이 필수로 25%가 들어갑니다. 영어는 15%, 한국사 5%가 들어가고요. 예술, 체육 계열은요, 수학이 포함되지 않고요. 국어가 50%, 탐구가 30%, 영어가 20%가 들어갑니다. 예술, 체육 계열은요, 탐구는 영역별 한 과목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영어 등급별 점수의 경우는요, 1등급은 200점, 2등급은 192점, 3등급은 178점이 들어가는데요. 2등급은 8점이 감점되고요. 3등급은 22점 감점이 되기 때문에요. 3등급이 나온다면요, 거의 치명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의 경우는요, 인문사회계열은요, 1등급 200점이고요. 3등급까지는 동일하게 200점입니다. 그리고 4등급부터 195점씩 해서 감점이 5점씩 처리되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 200점이고 4등급까지도 200점입니다. 5등급부터 194점으로 6점씩 감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 점수 스펙트럼이 이원화 캠퍼스로 인해서요,
상당히 긴 학교에 들어갑니다. 입결 꼬리가 상당히 긴데요. 전국 100등부터 16,000등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스펙트럼이 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요, 지역적인 문제로 점수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캠퍼스의 기본 구도는요, 서울 캠퍼스는 인문사회계열, 일단 문과가 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 캠퍼스는요, 공학 계열로 크게 나뉘어서 이과가 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약간 복잡한 게 이과 계열이 서울에도 있고요. 문과 계열이 국제 캠퍼스인 수원에도 있기 때문에 살짝 그 과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좀 구분해 주면요. 일단 이과는요. 국제 캠퍼스에 있지만요. 서울 캠퍼스에 있는 이과가 있는데요. 의학 간호 계열인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간호학과랑 약학대학, 약과학, 한약학과, 약학과, 그 다음에 이과대학인 정보 디스플레이, 수학, 화학, 물리, 생물, 지리학과, 생명과학대학인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에 있습니다. 특히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는요,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 이게 서울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또 문과 같은 경우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요, 국제대학의 국제학과, 글로벌 한국학과, 외국어 대학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한국어는요, 서울에 있지 않고 수원에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캠퍼스에 있냐, 국제 캠퍼스에 있냐에 따라 입결 차이가 어느 정도는 벌어지니까요. 캠퍼스 위치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문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지원 가능한 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인문계에서 탑이죠. 한의대학이 있는데요.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좀 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원점수라는 게 보일 겁니다. 원점수인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 바로 그 점수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원점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에서는요, 원점수 97점,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고요. 수학 나형에서는 96점, 그래서 4점짜리 문제 하나 틀린 경우에 사탐에서는 모두 다 만점을 받으면 총 2개가 틀리게 되죠. 이럴 경우 경희대 인문, 한의대를 가능할 수 있고요. 수학의 비중이 35%이기 때문에요. 수학을 만점 받게 되면요. 다른 과목에서 한 4개에서 5개까지 틀려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 한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5년간 최고 성적으로 입결 라인 형성되고 있고요. 한의대뿐만 아니라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수의대까지도 현재 모든 대학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모두 5년간 최고 성적으로 현재 입결 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국어에서 6개, 84점 정도 맞게 되고요. 3점짜리 문제 한 4개에 2점짜리 문제 2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한 3문제, 4점짜리 문제 3개 틀려서 한 88점 나오고요. 탐구에서는 한 문제, 총 한 10개 정도 틀리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요. 회계 세무, 경영, 경제, 관광, 국어국문, 무역, 미디어, 사회, 자유전공, 정치외교, 행정,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이 정도가 현재 점수 맞게 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의 인문계 지금 최고학과들인데요. 인문계 최고학과들이 이 정도 순에서 점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세무학과 같은 경우 현재 입결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년 동안 가장 높은 입결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같은 경우도요. 현재 입결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전국에서 한 8,000등 정도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학과가 지금 컷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2022년도에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점수로는요, 충분히 합격을 하고요. 그 점수보다도 더 낮게 나왔어도 무역학과 합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점수가 더 낮게 나왔을 때는요, 막상 지원을 할 때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될 시에 8,000등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대학이기 때문에요, 더 낮게 나오게 되면은 좀 점수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도요, 지금 큰 폭으로 2021년도에 떨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정치 외교학과도요,
올해만 크게 떨어진 거지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크게 떨어진 학과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점수 정도 나와 주어야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피탈리티 경영도요, 현재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인 게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현재 점수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점수가 나와 주어야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은 국어에서 한 6문제, 3점짜리 문제 한 5개 틀리고요. 2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면 83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 컷 바로 윗단계가 나오고요. 수학에서는 3문제 정도, 그래서 2등급과 1등급 사이에 정도 컷이 나온 상황에서 사회문화에서 탐구에서 한 2개 정도 틀리면 총 한 11개 정도 틀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은요, 간호학과, 사학, 아동가족, 영어 영문, 응용 영어 통번역, 지리학, 철학과가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요, 현재 점수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5년간 최저 성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점수 나온 것을 보고 지원하면 안 되고요. 과거 데이터에 유지했던 점수선을 보시고선 지원하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점수로 지원하시게 되면은 좀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용 영어 통번역 학과가요, 완전히 폭락을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추정 점수이긴 한데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25,000등이나 15,000등에 있는 학생들이 올해 점수를 보고선 지원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응용 영어 통번역 같은 경우는 항상 10,000등에서 8,000등 사이에서 유리했던 그런 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좀 주의해서 원서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어에서 한 6문제 정도 틀리고요. 83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에서 4문제, 그래서 4점짜리 문제 3개, 2점짜리 문제 하나 정도 틀리고요. 탐구에서 2문제, 그래서 3점짜리 문제 하나, 2점짜리 문제 하나 해서 총 한 12개 문제 정도 틀렸을 때는요, 의상학과랑 주거 환경이 지원이 가능한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같은 경우요, 이제 지속적으로 컷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점수대에서 나오게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의상학과 같은 경우도요, 현재 컷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상학과 지속적으로 최저 성적 형성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대의 학과는 아니니까요. 지원 시 반드시 주의할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요, 서울 캠퍼스의 문과 성적이었고요. 국제 캠퍼스의 경우는요, 성적이 조금 더 내려갑니다. 먼저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6문제 정도 틀려서 2등급 컷에 걸리죠. 82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4문제 정도 틀려서 2등급 컷 걸리면 89%, 그래서 85점 정도 나오고요. 일단 생활과 윤리는 1등급 나오고요. 사회문화에서는요, 한 2문제 정도 틀렸을 때 한 총 12문제 정도 틀리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국제학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요, 입결이 하락하긴 했지만요, 전반적인 평균선은 유지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는 학과는 아니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점수대가 나오게 되면은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요. 국어에서는요, 2등급 컷에 걸리고요, 한 82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에서는 2등급 컷 바로 아래 3등급 컷 상위 컷인데요. 수학에서 한 4문제 정도 틀리고요. 탐구에서 2문제 정도 틀리면 총 한 12개 정도가 틀리거든요. 이럴 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지원이 가능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 입결이 상승은 했는데요. 현재 점수선보다 낮게 2022년도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입시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현재 좀 컷이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소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한국어 같은 외국어 계열 학과인데요. 국어에서는 82점, 그다음에 수학 나형에서는 83에서 84점, 생활과 윤리는 48점, 사회문화는 42점 정도 나와가지고요. 총 14개 정도 틀렸을 때 이 외국어 계열 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문계열 학과의 경우는요, 러시아, 프랑스어가 약하긴 한데요. 항상 이렇게 입결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경희대 인문계에 대해 컷 마지노선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컷 마지노선은요, 영어 1등급, 전과목에서 2등급 하위 컷에 걸치면 지원 가능한 학과는 나옵니다. 다음은 인문계보다는요, 점수폭도 크고요, 다양한 변화가 있는 자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의예과인데요. 경희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한 문제 3점짜리 하나, 수학에서는 한 문제 3점짜리 문제 하나, 과탐에서 두 문제 3점짜리 문제 2개, 총 한 4개 정도 틀리면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수학 하나 4점짜리 문제가 틀리지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냐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워낙 점수가 민감하기 때문에요, 점수가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총 4개 정도 틀리면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곳이 경희대 의예과입니다. 경희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 입결이 다소 하락은 했는데요,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요, 이 정도 그래프의 차이는요, 큰 변동이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치의예과인데요. 국어에서 한 2문제 정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2문제, 4점짜리 문제 2개 틀리고, 과탐에서 한 2개 정도 틀렸을 때 총 6개 틀리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 경희대 치의예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대학인데요. 한의대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한 3문제, 그래서 한 92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 가형이 2문제, 그 다음에 과탐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틀려서 총 8개 정도 틀리면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과 자연계 같은 경우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현재 5년간 최고 성적으로 입결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앞서 인문계도요, 지금 5년간 최고 성적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의과들은 현재 최고 성적으로 지방대 한의대도요, 다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어에서 한 6문제 정도 틀려서요, 83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에서 4문제 틀려서 85에서 86점. 그래서 2등급 컷 바로 위에 이제 좀 형성되고 있죠.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한 4문제 정도 틀려서 둘 다 한 1등급 나왔을 때 총 14개 정도 틀리는데요. 약과학이랑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과학과 같은 경우요, 입결은요, 현재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도 약대 전형이 부활되기 때문에요, 다소 인기는요, 좀 하락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과, 한약학과, 화학과,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고요.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수원에 있는 학과들입니다. 국어에서 한 7개 정도 틀려서 한 81점, 그러니까 3등급 상위 컷이고요. 수학에서 4문제, 또 한 2등급 컷 바로 위에 나오고요. 탐구에서 4문제 정도 틀리면 총 한 15개 정도 틀리거든요. 이랬을 때 수학과, 한약학, 그 다음에 화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약학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면허가 나오는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한약사 면허가 나오는 과인데, 지금 입결은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약대 영향은 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 생물학, 서울에 있는 물리 생물학과랑요,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생체의공학과인데요. 국어에서 한 7개 정도 틀려서 81점 나오고요. 수학은 한 4문제 정도 틀려서 84점, 그리고 탐구에서 4문제 정도 틀려서 총 한 15개 정도 틀리면요, 물리, 생물학, 생체의공학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체의공학 같은 경우는요, 현재 M자 곡선 그리면서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들이 앞으로 많이 보일 겁니다. W 곡선, M자 곡선. 그래서 M자 곡선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요,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호학과, 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전자, 정보, 전자, 신소재, 화학공학 등이 이제 유점수대가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한 7문제 정도 틀리고요. 81점 나오고요. 수학에서 한 5문제, 83점. 둘 다 보시다시피 이제 2등급 컷 바로 아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에서 한 5문제 정도 틀리면 총 한 17문제 정도 틀리거든요. 이랬을 때 다음 학과들이 이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요, 입결이 좀 크게 하락했는데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은 학과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상하게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에서 이제 컷이 하락한 학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글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도요, 많이 입결이 좀 하락했는데요. 충분히 제자리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지원할 때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락한 학과 같은 경우는요, 맨 마지막 합격생 점수를 보지 마시고요. 항상 전년도 데이터 보면서요, 과거 데이터도 보시면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됐을 때 합격을 했는지 꼭 과거 데이터 참조해 보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영양 지리학과인데요. 두 학과 모두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이고요. 서울 캠퍼스에 있는 마지노선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에서는 한 7문제 틀리고요. 수학에서 한 5문제 정도 틀려서 지금 2등급 컷 바로 아래에 형성되고 있고요. 탐구에서는 한 6문제 정도 틀리면 총 한 18개 정도가 틀립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이과 계열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식품영양 지리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도요, 현재 지금 5년 동안 그래프 봤을 때 가장 많이 떨어져 있죠. 서울 캠퍼스에 위치하면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도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어에서 7문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5문제, 그리고 탐구에서 한 7문제 정도 틀려가지고 총 한 19개 정도 틀렸을 때는요. 건축과 건축공학, 우주과학, 원자력공학, 유전생명공학, 응용물리, 응용수학, 응용화학과 등 국제 캠퍼스에 있는 좀 주요 학과들이 다 이 점수대에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한 19문제 정도 틀리면 가능한 수준이고요. 영어는 1등급 기준으로 선정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과학 같은 경우요, 현재 지금 5년간 입결 라인 계속 최저 라인 형성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여기도 오를 형성이 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응용화학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다소 입결은 하락 추세이긴 한데요. 아무리 지금 응시 이론이 줄었다 치더라도요, 다소 또 오를 때는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공학인데요. 원자력공학 같은 경우는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원자력공학을 많이 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자력공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입시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유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기반 시스템, 식물, 환경, 신소재, 식품, 생명, 원예 생명, 한방 생명, 환경공학인데요. 경희대를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에서는 한 7문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한 5문제, 탐구에서 7문제, 그래서 총 한 20문제 정도 틀리는 건데요. 컷을 보시게 되면 2등급 컷, 그 아래로 살짝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상위 컷 정도 나오게 되면 경희대의 이과 계열 마지노선에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 환경 신소재 같은 경우는 경희대의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7,000등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요. 식물 환경 신소재에 합격할 수 있는 지원선이 나오게 됩니다. 경희대 자연계에 대해 컷 마지노선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컷 마지노선은요, 국어, 수학 3등급 상위 컷 나오고요. 과탐에서 2등급 컷에 걸치면, 그리고 영어는 1등급 기준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학과는 나옵니다. 현재 공개해드린 기준점은요, 2021년 수능 점수와 4년간 합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2021년도 컷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2년 지원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현재 점수보다 낮아도요,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나올 것이고요. 정시의 경우 과목 반영 비율에 따라 또는 백분위 대학, 표준점수 대학에 따라서요,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옵니다. 경희대를 정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지 감을 못 잡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고요. 입시의 변수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폭발할 수도 있고 또한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모의고사 수능 점수를 올린 다음에요.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2022년도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훈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